멜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병 쪽은 저항성 품종도 많고 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바이러스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덩굴바늘병은 저항성 품종이 나오고 해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넣어놨거든요. 덩굴바늘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파리에 이렇게 여름철에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고온기 때 보면 습하거나 그럴 때도 많이 나오고요. 지재부에서 이렇게 짤록해져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이파리에도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해가지고 크게 병반이 나옵니다. 더 나중에 시들고 나서 시든 애들 가다 보면 이렇게 진물도 나와 있고요. 지재부가 이렇게 짤록해져 가지고 여기가 죽어버리니까 지상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온도 조건은 그러니까 초여름 날씨 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기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내부가 습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좀 깊게 심었을 때 멜론 깊게 심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나왔던 데는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소독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깊게 심지 말라 그랬잖아요. 깊게 심으면 지금 보면은 상토가 거의 안 보실 거예요. 멜론은 위쪽으로 1cm 정도 올라오게 심는 게 좋고요. 깊게 심으면은 물이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찬물이. 그럼 덩굴마늘병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덩굴 쪼긴병인데요. 덩굴쪼긴병은 우리 남원에서 재배하는 네트 멜론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무네트 멜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간혹 관리 잘 못했을 경우는 우리 네트 멜론은 나올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찍찍 갈라져요, 보면은. 심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들어서 죽는 경우도 많고요. 한번 나왔던 데는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토양 소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녹균병은 뭐 바깥 채소에서는 오이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뭐 계속 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저항성 품종에도 나오다 보니까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멜론 쪽에서는 관리 잘못할 경우에는 꾸준히 나오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증상이 보시면은 뭐 각이 딱 졌기 때문에 다른 병증하고 구분이 확 될 거예요. 다른 병들은 뭐 점점점 찍히거나 아니면 뭐 동그랗게 나온다든가 그런데 녹균병 같은 경우는 딱 연맥 사이로만 나오기 때문에 각이 딱 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가능히 하고요. 신기하게 이렇게 다른 병들은 질소가 많거나 좀 과다하게 시비했을 경우에 많이 나오는데 녹균병 같은 경우는 질소가 약간 부족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멜론이 아무리 비를 조금 먹는다 그래도 너무 안 줄 경우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어느 정도 추비 정도는 기비를 안 줬다. 그러면 추비 정도는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교차 클 때도 많이 나오는데 이 시기 때도 좀 야간 온도를 너무 낮게 잡는다든가 할 경우에 나오기 때문에 일조량 야간 온도가 낮았을 경우에는 약간 환기를 좀 늦게 시킨다든가 해서 일교차를 좀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멜론에서 흰가루병은 연중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흰가루병이 뭐 봄, 가을, 특히 가을에 일교차가 클 때 많이 나온다 그랬었는데 특정 시기에만 나오거나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흰가루병이 많이 변형이 된 것 같아요. 연중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가루병은 봄부터 가을 작경까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는 약제도 많긴 한데 최근에는 우리 농가분들은 과산화수소 많이 살포하실 거예요. 과산화수소 35%짜리 말통 하나로 타면은 한 3만 원 정도 할 건데 요거 가지면은 1년 내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흰가루병에도 잘 듣고 빛꽃병에도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멜론뿐만이 아니라 오이나 수박, 딸기 같이 많이 하시는데 딸기에도 쓰셔도 방제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병이 나왔다 싶을 때는 한 말에 40ml 정도 해가지고 살포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벌이나 이런 데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벌을 가다 놓는다든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살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멜론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한 3가지 정도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CMV나 CGMV도 가끔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저항성 품종이 많이 나와서 이런 바이러스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주키니 바이러스든가 멜론 궤저반전 바이러스, 그다음에 진딧물맥의 황화 바이러스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MNSV, 멜론 궤저반전 바이러스 저온기 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진딧물맥의 황화 바이러스 요거는 이제 고온기 때 주로 나오는 건데 이 2가지가 우리 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거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봄작형 멜론 때 2월, 3월, 4월 때 정식하시는 분들이 이 바이러스 많이 나오는데 이게 MNSV인데요. 남원 지역에서 봄작형 때 특히 2월, 3월, 4월 때 정식할 때 많이 나오는데 고온기 때는 안 나와요. 저온기 작형 때 많이 나오고요. 저항성 품종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작형 때는 미리미리 방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처음 시작되는 거는 맨 상이역부터 시작됩니다. 상이역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크기가 적어져요. 딱 가다 똑같이 자라고 하는데 얘네들만 키가 적거든요.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되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갈색 점이 빵빵빵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키가 좀 적어요, 얘네들이. 안 크면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인하기 전까지는 안 나오고 유인하고 나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 때 좀 얘네들이 나왔다 하면은 이건 뭐 바이러스는 아시잖아요. 치료가 안 됩니다. 약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온다 하면은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옆으로 안 번지기 때문에 멜론이 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순작업하는 작물들이 그래요. 초반에 바이러스 나오는 거는 뭐 진딧물이 옮긴다든가 토양전염이나 아니면 뭐 다른 온실가루이나 이렇게 옮기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옮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주범이 되는 거예요. 순작업하면서 바이러스 나온 애를 만지고 옆에 거 만지면 쭉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했을 때 의심스러우면 일단 만지지 마세요. 아니면 기술센터로 가져와가지고 진단키트 저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로 검경을 해서 바이러스는 바로 제거하시고요. 한두 포기 같은 경우는 의심 나면 그냥 바로 제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오면은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있어요. 이파리만 따오면은 바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의심 나면은 바로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판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게 요즘에 최대 문제인 것 같아요. 진딧물맥의 황화바이러스인데요. 보통 이제 곡성이나 남원 쪽에서 초반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최근에는 여름철에는 안 나오는 농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한두 개 나왔을 때는 이게 생리장애인가 그렇게 많이 진흥청에서도 뭐 어떤 박사님들은 생리장애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라고 했었는데 바이러스로 지금 현재는 판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진딧물이 옮기는 거고요. 이파리가 이렇게 마그네슘 결핍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수학기 되면은 착과질이 있는 이파리들이 노랗게 된다 그랬죠. 그 이파리하고 비슷한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거든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얘네들이 착과될 때 수정되고 나서 발병이 되면은 네트가 안 나옵니다. 옆에 거는 멀쩡한 네트가 나와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네트도 안 나오고 비대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작기 끝날 때까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수확을 아예 못하는 거죠.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이런 경우는 거의 포장 전체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수확을 거의 못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연구 사업을 하다가 조금 뭐 수해 피해도 있고 놓쳐가지고 못했었는데 그 작년에 저희가 해봤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남원적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막아볼까 해서 실증 연구를 했었는데 옆면에다 이렇게 진딧물이 매개하기 때문에 유인하기 전에 측면에다가 측창에다가 방충망을 설치하고 앞뒤 출입구에도 방충망을 설치해서 진딧물 아예 초반부터 차단하는 거고요. 안쪽에도 진딧물 약제를 정식하기 전에도 살포하고 혼화 처리하는 거, 토양 혼화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약제 살포도 하고 진딧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측면을 방충망 치다 보니까 고온기 때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고온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저희 쿨레트를 설치했어요. 기능성 차열망이요. 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실증 연구를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다 방충망을 처리할 경우에는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온도가 하우스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잖아요. 고온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보시면은 기능성 차열망을 설치했어요. 저희는 쿨레트 설치했었거든요. 쿨레트 설치하면 해본 분들 있잖아요. 딸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해보시고 안에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온표를 입지 않게끔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맨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처리 안 한다고요. 여기는 처리 안 되는데 이렇게 방충망 옆에 처리하고 앞뒤 출입문 방충망 처리하고 쿨레트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식 전에 토양 혼화 처리하고 그다음에 진딧물 약을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했더니 진딧물이 완벽하게 차단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처리후 같은 경우는 1% 이하로 나왔었고요.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 안 하고 그냥 진딧물 약제만 기존처럼 살포한 경우는 10%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동물마루병 실험은 아니었는데 동물마루병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동물마루병도 이렇게 처리한 데는 6% 정도 나왔었는데 이거 처리 안 한 데는 17% 정도 높게 나왔었습니다. 멜론 같은 경우에는 선충이 상당히 많아요. 똑같은 박과작물 중에서 수박이나 오이보다도 선충이 상당히 많고요. 소독을 안 하고 한 2작기 이상만 돌리게 되면 선충이 없던 선충도 밖에서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선충이 상당히 많은 작물입니다. 여기도 선충 있는 농가인데 선충 관리 안 한 농가는 연동하고 쓰는데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수확을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곤충병원성 선충이나 그런 천적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작게 끝난 다음에 여름철에 이렇게 담소도도가 안 되든가
비닐 덮어가지고 열소독을 한다든가 소독을 꼭 하시는 게 멜론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내기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은 지역도 하도 같은 경우에는 멜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벼 심는 농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담수 처리한다든가 아예 밀기울이든가 태양열 소독 이렇게 하는 농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하면 선충은 완벽하게 방제가 가능하니까 선충이 좀 있던 포장이다 그러면은 꼭 소독하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볏짚 넣어가지고 소독하는 경우도 있고요.